이해를 했으니 나는 나머지 돈만 부담하고 내 자력상 충분히 이 아파트를 그냥 받겠구나라고 마음에 결정한다 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해갖고 현 집행부를 해임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조합의 사업 규모 아시는 분도 있습니까? 조합원들의 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 써버리려고 하는 돈, 쓰고자 하는 돈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갈 수 있을까? 관리처분 때.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왔으니까 관리처분 때도 물론 무사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소리고요. 오늘 제 얘기는 돈에 관한 얘기만 할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할게요. 다른 얘기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저는 혹시 궁금한 분들은 제 카페에 와서 보시면 될 거고, 오늘은 그냥 여러분 조합이 돈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크게 이해하기 전에 왜 저 친구가 서두에 그 얘기를 길게 구체적인 하기 전에 남의 조합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먼저 걱정을 저렇게 하는지를 좀 여러분이 알고 시작하실 필요 있어요. 저는 여러분 조합의 총액체가 오늘 이 자리가 처음 본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보니까 그래요. 큰 틀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8년도 7월 9일 날 처음으로 여러분이 조합을 만든 당시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사업비가 2111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고 그 이제 정비사업 그 뭐라 합니까? 계략적인 사업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를 냈을 겁니다. 그 후에 사오신 분들은 누군가 그래서 조합을 만든 그 지분을 사셨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한 4년 지나서 사업시행 인가를 처음으로 낼 때 3,306억 원으로 약 1,200억이 늘어납니다. 한 반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물론 여기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외관상은.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해 한 10개월이 경과하면서 사업시행 계획을 뭐가 잘못된지 좀 변경을 합니다. 여러 차례 변경했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보지 않을게요. 근데 그때 일단 사업비만 보면 다시 또 한 200억이 늘어납니다. 3,495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왠지 사업 시행 계획이 왜 못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20일 날 4,562억을 껑충 뗍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 11월 19일 날 또 다시 여기서도 아직 배가 고파서 이때는 분양 신청 뗍니다. 다시 또 한 100억 가까이 뛰나요? 뭐 얼마 뛰나요? 62억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항상 그런 거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할 때 처음에 거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가정폭력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번 맞아주면 그 다음부터 그냥 때립니다. 대고 때립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선가는 맞아줬기 때문에 맷집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해도 너무하는 게 뭐냐면, 자,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때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면 분양신청은 사업시행 인가 된 것에 기초해서 분양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은 이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직 안 했지만, 그런데 관리처분 때 이대로 가면 제가 봐서는 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맞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거든요. 때려도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합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00 몇 명이라고 하셨죠. 700명이 안 되는 숫자에 60억이면 그닥 작은 돈 아닙니다. 왜 올라간지는 아세요? 분양신청 때? 알 리가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니 사업시행 계획 때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분양신청 때 이걸 기초로 분양신청을 받고 이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때 이미 인가난 것을, 그러면 시청이 인가를 뭐하러 받습니까? 인가난 것을 제멋대로 변경해도 된다면, 근데 여러분들 누구도 아마 이 분양신청에 대해서 이해를 안 제기했을 것 같아요. 왜 법에는 이걸 기초로 분양신청 받으라 했더니 분양신청 때는 왜 또 올리느냐고요. 그러면 관악구청장이 인가한 이 사업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요만큼 올려서 2천억에서 4,500까지 한 2,400억 올렸으면 됐지. 여기서 또 불과 몇 달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1년 사이네요. 1년 사이에 근데 왜 사업은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가 끝나고 분양 신청까지의 기간이 벌써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왜 그렇대요? 그거 아세요 혹시? 제가 몰라 물어봐요. 저는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2017년 9월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했고요. 네. 사업시행 인가가 난 거는 2018년 9월입니다. 왜 그렇게 늦어졌나요? 서류를 안 내서 그럴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 서류에 미비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환경영향 평가 문제가 지연이 됐습니다. 재밌네요. 그전에도 여러 차례 근데 사업 시행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사업은 계속 딜레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임원 해임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조합장에 들고 나오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미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업이 지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들었어요? 2008년도에 조합이 만들어졌는데 2018년이 되도록 관리처분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조합이 만들어지고 관리처분 때까지 정상적으로 조합이 행보를 한다면 한 1년 6월 정도만 걸려야 맞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도 오르긴 올랐겠지만 물가보다는 훨씬 많이 오른 게 사업비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해임하랬더니 혹시 그분들은 뭐 특허나 면허 같은 거 갖고 있나요? 조합장을 할 면허, 이사를 해야 되는 특허 뭐 이런 것들.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기만 하면 우리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북한하고 친한 놈이고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쳐들어옵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사업 늦어진다. 사업은 이미 늦어졌어요. 이미. 그런데 늦어진다라고 하는 거에 또 그 말을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요것은요. 조합 임원들이 여러분이 해임하고자 하는 임원들이 망친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이따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망쳐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매번 돈을 어떻게 없애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쓸 돈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의결해서 없애버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함부로 소비한다고 국가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찍거나 태우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처벌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돈을 쓰든지 처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프레임에 빠져서 누군가는 또 해임하자 그러면 욕을 먹을 것이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 설명을 하고 하면 욕을 바글바글 먹을 겁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부터 제 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은 저를 만나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게 되면 누군가는 불편할 거거든요. 제가 서로는 그만하고 구체적인 얘기 하랍니다. 여기 몇 시까지 들리셨어요? 6시까지. 저는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사업비를 보고 궁금한 것은 제가 워낙 궁금하면 계약서 다시 좀 보자고 그럴게요. 작년 2017년도에 그나마 항목별로 이렇게 쭉 사업비가 나와 있어서요. 이때 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옥경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여러분들의 등수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이 1등을 가고 있는 것도 있을 거니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등은 뭘 해도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본 항목이 1등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사업비 추정액 요거 넣고 4,500억을 했던 거 넣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량비 10억 7천입니다. 현황 경계 확정 측량비 등 해갖고 추정액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계약서가 너무 많아, 측량 계약서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저 구분도 안 합니다. 무슨 도로, 무슨 측량, 뭐 건물 측량, 뭔 측량, 뭔 측량, 뭔 측량. 회사는 한 군데입니다만은 여러분 정도의 600여 명 정도에 되는 조합들에서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도 뭐 한 100개 이상의 조합을 봤기 때문에 그냥 감각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조합 정도의 규모가 측량비가 어느 정도 됐겠냐 그러면 뭐 아마 2억을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10억입니다. 근데 3,000명, 4,000명 되는 조합에서도 아직 측량비가 10억을 넘는 거는 제 기억 속에서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조합 중에서는 1등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측량을 하긴 해야 되는 업무인데 어찌됐든 무슨 사이인지 몰라도 10억씩이나 측량비가 잡히는 거를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항상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합에 갔더니 이거는 이 조합이 전국에서 1등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측량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첫 번째 항목이 그랬습니다. 집안조사 1억 2,500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가요. 근데요, 여러분이 대신에 왜 이렇게 많이 잡혔겠냐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합 정관 32조 7항 제가 안 봤지만 표준 정관이 그렇게 생겼고 아마 여러분 베껴 썼을 겁니다. 32조 7항에는 조합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는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쟁 입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업체를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현장 설명회를 해서 내가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 설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금액을 적어내서 그 중에서 최고로 여러분한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여러분이 꼭 알고 있는 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교 견적서를 몇 개 넣어놓고 뽑는 것을 경쟁 입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는 사람끼리 짜고 한 세 사람이 내가 싼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실은 조합 측하고 얘기가 다 됐는데 내가 들어갈래니 네 이름 빌려서 내가 40억이 들어가면 너는 45억이라고 쓰고 너는 50억이라고 써줘. 그러면 내가 가장 싼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경쟁 입찰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현장 설명회를 하고 현장 설명에 참여한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고 사실은 그 입찰은 총회에서 여러분한테 까지고 여러분이 결정해줘야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입찰하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딱 까놓고 총회에서는 여러분이 설사 비싸더라도 우리는 이 업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에다가 그냥 맡겼다면 여러분이 정해진 원칙은 정관을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그런 입찰 방법을 택한다면 여러분이 굳이 총회에서 일일이 결정하지 않더라도 원칙만 세워주면